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포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1번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포 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 면적 7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자, 2번 틀렸네요. 자, 포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포헤드를 정방형으로 배치하든 장방형으로 배치하든 간에 그 유효 반경은 2.1m이다. 자,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포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62번. 소화기 중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 약재의 기준은 할론 소화기의 경우 몇 킬로그램 이상인가? 자, 보세요. 이제 대형 소화기의 소화 약재 충전량 기준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어떤 소화기냐면은 바로 할론 소화기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량이 30kg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30kg은 충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3번. 할론 소화 설비의 배관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옳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1번,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맞고요. 2번,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아연 도금 등에 따라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2번도 맞는 내용이죠. 3번, 강관을 사용할 때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3번도 맞네요. 4번,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저압식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먼저 저압식인 경우에는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보기에서 16.5MPa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식이 아니라 고압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64번. 스프링클러 헤드를 무대부 천장에 설치할 때 천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지금 스프링클러 헤드를 어디에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바로 무대부 천장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대부인 경우에는 그 수평 거리 기준은 1.7m 이하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65번.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팽창 비율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저발포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발포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발포인 경우와, 그리고, 자, 고발포인 경우에, 그때 팽창비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저발포인 경우에는 팽창비가 얼마 이하죠? 팽창비가 20 이하죠? 그렇죠? 예, 저발포인 경우에는 팽창비가 20배 이하고요. 이제 고발포인 경우에는 팽창비가 80배 이상, 그리고 80배 이상 몇 배 이하예요? 1000배 미만이죠. 1000배. 1000배 미만. 1000배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저발포와 고발포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6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팽창비 80 이상 1000 미만이 답이 됩니다. 다음 66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기동 용기의 개방에 따라 CO2 저장 용기가 개방되는 시스템 방식은, 자, 1번 전기식, 2번 가스 압력식, 3번 기계식, 4번 유압식.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보기 3번에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밸브 안에 압력차에 의해서
바로 저장 용기가 개방되는 방식이고요. 자, 2번에 바로 가스 압력식이 바로 그 기동 용기 개방, 기동 용기의 개방에 따라서 CO2 저장 용기가 자, 개방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죠? 답은 2번 가스 압력식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7번. 다음은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 관한 화재 안전 기준이다. 틀린 것은? 자, 보세요. 1번. 재현 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출입구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110N 이하의 힘이 졌을 때 바로 출입문이 개방이 돼야 됩니다. 맞고요. 2번.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 이하는 1개 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3번도 맞죠? 4번. 급기구는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죠?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한 먼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게 맞죠. 답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68번.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순서로 맞는 것은?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습식과 건식으로 자, 구분하셔야 돼요. 자, 68번이죠. 자, 첫 번째 습식. 습식인 경우와 그리고 자, 건식인 경우가 달라요. 설치 순서가. 자, 먼저 자, 습식을 먼저 볼게요. 습식. 자, 습식 같은 경우에는 자, 설치 순서예요. 송수구, 그다음 자동 배수 밸브, 자동 배수 밸브죠. 자동 배수 밸브. 그다음이 바로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습식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건식인 경우는 자, 거의 똑같아요. 송수구, 그 다음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 체크 밸브.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습식과. 자, 똑같죠? 근데 마지막에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동 배수 밸브.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건식 같은 경우.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2번. 습식의 경우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의 순으로 설치.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2번은. 다음 69번. 다음은 재현구역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자, 이거는 재현구역의 자, 구획 기준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바로 1000제곱미터 이내가 됩니다. 그죠? 1000제곱미터 이내. 답은 1번입니다. 다음 70번.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개인 호흡 장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 인명구조기구 중에 하나인 거죠. 바로 개인 호흡 장비, 즉 공기 호흡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71번.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 중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제 몇 종 분말 소화약제인가? 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제 1종부터 제 4종까지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분말 소화약제 몇 종이라고 했어요? 바로 제 3종 분말 소화약제라고 했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2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하향형으로 헤드를 설치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하향형으로 헤드를 설치했을 때 바로 동파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드라이 펜던트형인 거죠. 드라이 펜던트형. 이거는 동파 방지 목적으로 하향형으로 설치했을 때 설치하는 겁니다. 답은 1번 드라이 펜던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5개 소화전 설비의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몇 %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수계 소화 설비에서 이제 그 성능 시험 배관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유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바로 175% 이상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답은 3번에 17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하나씩 보세요. 1번. 저장 용기의 약재량 손실이 10%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할 것. 자, 이거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거 틀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 줄에 저장 용기의 약재량 손실이 10%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약재량 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가 아니라 5%가 돼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번 맞죠? 3번. 온도가 55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할론 소화 설비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장 용기의 그 온도가 할론이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장실의 온도가 40도씨 이하이지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55도씨 이하입니다. 요것만 달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 4번.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4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다음 75번. 소화기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것은? 단,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 및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의 그 보행거리, 설치 그 거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거죠. 그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소형 소화기가 있고, 이제 반대로 대형 소화기가 있어요. 대형 소화기. 자, 그때 이 설치를 할 때 그 설치 기준이 있어요. 설치 거리가 있는데, 자,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보행거리예요. 보행거리. 수평거리가 아니고 보행거리로 20m 이내마다 자, 설치를 하는 거고요. 20m 이내. 이제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그리고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그죠? 그래서 기역에는 20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3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다음 76번. 플로팅 루프 방식의 위험물 탱크에 적합한 포 방출구는? 자, 여기 보세요. 자, 플로팅 루프 탱크. 부상 지붕 구조죠. 그래서 부상 지붕 구조인 경우에는 자,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포 방출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특형 방출구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플로팅 루프 방식의 위험물 탱크에는 특형 방출구가 적합한 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특형 방출구입니다. 자, 77번입니다.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가 70도인 장소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표시 온도가 몇 도씨인 것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그 표시 온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그 표시 온도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치 장소의 그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서 주의의 온도에 따라서 표시되는 온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표시 온도.
자, 그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네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최고주의 온도가 설치 장소의 최고주의 온도가 39도씨 미만일 때 39도씨 미만일 때 자, 그때의 표시 온도는 몇 도냐? 표시 온도가 바로 79도씨 미만이 되겠죠. 그죠? 79도씨 미만. 자, 그 다음에 최고주의 온도가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일 때. 자, 미만일 때는 자, 표시 온도가 79도씨 이상 그리고 121도씨 미만이 되는 거죠. 121도씨 자, 미만이 되고요. 그 다음 최고주의 온도가 64도씨 이상 그리고 106도씨 미만일 때 예, 그때의 표시 온도는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최고주의 온도가 106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예, 표시 온도가 바로 162도씨 네,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평상시 최고주의 온도가 70도씨라고 했죠. 70도씨. 그럼 70도씨에 해당하는 범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70도씨니까. 그러면 표시 온도는 바로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 재현구역 구획 기준 중 재현경계의 폭과 수직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자, 지금 재현경계 폭과 그리고 수직거리의 기준을 지금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가 지면입니다. 지면 바닥. 자, 바닥이고요. 자, 여기가 재현경계예요. 여기가 재현경계. 자, 그랬을 때 일단 재현경계의 폭. 재현경계의 폭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폭. 재현경계의 폭. 여기는 일단 0.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재현경계의 폭은 0.6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수직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바닥에서 이 재현경계의 하단, 제일 밑부분까지의 수직 높이가 이게 수직거리예요. 그래서 수직거리는 이제 2m 이내가 되는 거죠. 2m 이내. 그죠? 그래서 재현경계의 폭은 0.6m 이상, 그리고 수직거리는 2m 이내가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3번의 답이 있죠. 다음 79번.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구역으로 선정 시 방연풍속은 최소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지금 이게 어떠한 재현구역이냐면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자, 동시에 재현구역으로 자, 선정할 때 그때 이제 방연풍속은 얼마 이상이 되는 거죠? 바로 0.5m per sec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80번. 다음의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중 기본 성분이 다른 것은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와 그리고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보기를 보시면 HCFC 블렌드 A. 자, 이것은 HCFC 계열로서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고요. 2번에 HCFC 125는 마찬가지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3번 IG541은 이것은 바로 이너젠이죠. 이너젠. 바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되고요. 4번에 HCFC 2272A 이것도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소화약제의 기본 성분이 다른 것은 3번의 IG541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은 22년도 1회차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